자, 1번부터 6번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 신문에 막 그림이 나왔는데 뇌 그림이 나왔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뇌에 관련된 거니까 과학이라고 생각해야 돼. 뇌과학 정도. 아니면 여기 중간에 보니까 신경정신과, 그럼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심리학은 좀 다른 거야. 자, 첫 번째 문단 봐봐. 실어증이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지금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서, 후천적이라는 말 밑줄 쳐야 되겠네.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야.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장애가 발생, 장애 밑줄 치고, 이런 단어들이 핵심어란 말이야. 아, 후천적이고 장애가 발생했구나. 특히 언어적인 부분. 1865년 프랑스의 외과 의사 브로카는 딱 나오는 순간 이런 걸 생각해야 돼. 1865년? 그럼 만약에 이게 뒤쪽으로 하니까 1964년도 나오네. 통시적 관점. 통신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구나. 시상이다. 글의 전개를 통시적 관점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 통시적이라고 씁니다. 통시적. 통시적이란 말이 시간의 흐름이야. 그 다음 프랑스 외과 의사 브로카 나왔어. 이건 전문가 견해. 우리한테 신뢰를 주려고 하는 거구나. 자, 좌뇌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실어증을 발견하였다. 실어증 좌뇌 말하는 거. 위치는 전두엽과 측두엽이래. 그러니까 전자가 앞이니까 앞쪽하고 옆쪽 사이에 뇌 손상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게. 그는 부위를 브로카 영역이라고 명명하고, 마치 별자리 이름 붙이는 건 똑같아. 이것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하였다. 자, 이거는 지금 명명한 거야. 명명 이름 붙였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다음 문단. 이후에 1874년 통시적 관점 맞았네, 그지? 독일의 신경정신과 의사 베르니카는 좌뇌의 부정엽 아래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실어증을 발견하였다. 아까 얘기했던 브로카하고 베르니케는 실어증의 원인이 되는 뇌 부위를 지목했단 말이지. 근데 좀 달라. 그러니까 각각 다른 실어증의 원인을 얘기한 거야. 그는 이 부위를 베르니카 영역이라 명명하고 이것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실어증 환자들의 뇌 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야. 그와 관련된 이론이 발전해 왔다.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실어증과 관련된 뇌 손상의 어떤 부위 증상에 대한 연구 과정, 이게 이제 글의 내용이라고 보면 돼. 최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은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결합하여 언어를 처리한다는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위에 브로카 영역 이건 베르니케 실어증 이건 틀렸다는 뜻이 아니야. 여러 가지 영역이 결합돼서 언어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 이게 지배적이라 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결합주의 이론을 채택한다 그런 얘기지. 최초의 결합주의 이론은 베르니카가 주장한 베르니케 모형으로 그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에 의해서 언어가 처리된다는 이론을 발표했다. 자, 그러면 이 최초의 결합 이론은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베르니케 모형을 가지고 그다음에 브로카 영역 해가지고 합쳐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후에 1885년 리시트하임이라는 사람은 베르니케 모형의 개념 중심부를 추가하여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가 결합하여 언어가 처리된다는 리시트하임 모형을 제시했다. 자,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고 결합 이론은 원래 있던 걸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가지 영역. 근데 이 리시트하임은 세 가지 영역 하나 추가시켰어. 개념 중심부. 자, 그에 의하면 베르니케 영역은 일종의 머릿속의 사전으로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언어 중추이고,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언어 중추래.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베르니케 영역은 소리야. 브로카 영역은 조합이다. 이렇게 다르단 말이지. 그리고 개념 중심부의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언어 중추가 바로 개념 중심부를 말하는 건데, 여기는 의미의 해석 정도 되겠네. 리시트하임 모형은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를 꼭지점으로 연결하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으로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일방향 밑줄 쳐야 돼요. 일방향, 한쪽 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하지만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간에는 쌍방향 밑줄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조심해야 돼. 알았니? 순서 조심해. 베르니케, 브로카, 개념 중심부. 이 순서고, 베르니케하고 그 브로카 영역은 쌍방향이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는 일방향이라는 거. 그냥 내용이에요, 내용. 비문학 이거는 다 대부분 정보기 때문에 정보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시트하임은 자신의 모형을 바탕으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듣기, 말하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듣기 과정은 베르니케에서 개념 중심부로, 아까 얘기했던 일방향이야. 즉 귀에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에 송부되면 베르니케 영역에서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서 청각 자극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서 개념 중심부로 송부하고, 개념 중심부는 이를 받아와서 해석한다. 딱 체계적으로 얘기했지, 그지?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 그러면 봐봐, 귀로 먼저 듣는 거야. 감각이지, 그지? 그래갖고 베르니케 영역에 오면 여기서는 저장한 것 중에서 일치하는 걸 찾아가지고 개념 중심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해석한다고. 그래서 이에 비해 말하기 과정은 개념 중심부, 브로카, 베르니케, 브로카. 자, 여기서 아까 했던 거 나왔지? 쌍방향. 브로카에서 베르니케, 베르니케에서 브로카. 와 같이 브로카 영역을 2번 거친다. 이것도 중요한 거지. 브로카가 2번 된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브로카를 2번 거치는데 마지막에 브로카로 끝나. 중간에 그럼 베르니케가 오겠지. 이거는 뭐 당연한 추론이겠어. 복잡한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개념 중심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성하여 브로카 영역을 거치면서, 자, 개념 중심부, 브로카 영역을 거쳐 베르니케 영역은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자, 이거 봐. 베르니케는 계속 찾잖아.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것과 일치시키는 걸 찾든지 아니면 찾고 있단 말이야. 베르니케 찾고 있다. 여기 중요한 거지. 찾아서 브로카 영역으로 송부하면 마지막에 브로카 영역에서 이를 조합, 문장, 발화를 만든다. 그런데 실제로 말하기 위해서는 발음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모형에는 그러한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미흡한 거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발음기관을 움직여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지. 그의 모형에는 그러한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고, 또한 그는 개념 중심부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나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규명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리시트하임 모형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단점이 있단 말이야. 그게 2가지 나온 거야. 발음기관 과정이 없고요. 개념 중심부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거 조심해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실어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서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가 추가로 발견됐대. 중추가 관여한다는 얘기지. 이를 토대로 1964년 게시윈드는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을 새롭게 제시했는데, 그는 리시트하임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고 새롭게 운동 영역과 각 회를 언어 중추로 추가하였다. 새롭게 운동 영역과 각각의 횟수를 언어 중추로 추가했대. 그러니까 개념 중심부 드러내고 여기 운동 영역하고 언어 중추를 집어넣은 거지. 그렇게 하면 게시윈드가 말한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이 되겠지. 왜 베르니케가 들어갔어? 원래 베르니케 모형을 준용한 거야. 그 중에서 싹 드러낸 거는 개념 중심부니까. 자, 이제 그림 나왔다. 그림은 게시윈드가 제시한 언어 처리 모형으로 청각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청각 영역과 시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적인 시각 영역,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 각회라는 4개의 언어 중추를 중심으로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게시윈드는 기존의 모형에서, 이건 베르니케 모형이야. 개념 중심을 제외하는 대신에 청각 형태로 단어가 저장될 수 있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한다고 해 있어. 그러니까 게시윈드 입장에서는 단어를 저장하는 것도 베르니케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즉 베르니케 영역은 듣기와 읽기에서는 수용된 자극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의미를 해석까지 한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듣기하고 지금 얘기한 건 듣기와 읽기고 말하기 쓰기에서는 의미를 형성한 뒤에 해당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게 베르니케 영역에 관한 게시인들의 설명이야. 자,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에서는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 왜? 그럼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역할을 인정한 거지. 말하기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 운동 나왔죠. 운동 영역.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운동 영역은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말하기 쓰기에 필요한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게 이제 운동 영역이야.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기능. 자, 그렇게 생각했어. 마지막으로 각회라는 곳에서는 베르니케 영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읽기에서는 시각 정보를 청각 형태의 정보로 전환, 그러니까 시각에서 청각으로 바꾸는 거야. 쓰기에서는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회라는 곳이 시각을 청각으로, 혹은 이거는 이제 읽기의 경우지, 쓰기의 경우에는 청각을 시각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 역시 송부하는 역할을 하네. 자, 지금 점점 복잡해졌어. 뇌만큼. 자, 마지막 문단 두 번째 거. 이 모형에 의하면, 자, 이건 이제 근거를 들면 그런 뜻이야. 듣기 과정은 기본 청각 영역, 베르니케 영역 순서로 이루어진다. 청각이라 하죠, 듣기. 이와 달리 말하기는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 여기 지금 다 과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밑줄 안 쳐도 돼. 그냥 나중에 찾으면 돼. 게시윈드 딱 나왔어. 그러면 거기 보면 듣기 과정은 이 영역별로, 말하기 과정은 이 영역별로 다 나왔잖아. 읽기나 쓰기 과정도 듣기나 말하기 과정과 유사하지만 베르니케 영역에 저장된 단어가 청각 형태이기 때문에, 그치? 저장이 청각으로 돼 있겠지. 근데 귀로 들었는데 똑같은 걸 얘기하면 떠올리는 거잖아. 각회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된다. 각회가 추가된다. 각회에서 처리된 정보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고, 일단 베르니케 영역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읽기의 경우는 의미를 해석하고, 쓰기의 경우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한다. 듣는 건 떠올려야 되니까 베르니케 영역에 들어가지만, 쓰는 건 떠올리는 게 아니고 바로 브로카 영역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지. 자, 이처럼 뇌에 대한 연구가 이처럼 나왔네. 밑줄 쳐야지. 그럼 이처럼이 하는 건 여태까지 얘기를 다 요약한다는 얘기야. 그럼 요약하면서 종결한다는 뜻이지. 뇌에 대한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서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도 정교화됐지. 복잡해졌잖아 지금. 특히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은 이전의 모형과 달리 듣기와 말하기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럼 뭐야 그게? 의의지. 의미가 있단 말이야. 오늘날 뇌의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표준형으로 평가된데 의의와 가치를 설명하면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은 앞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 특정 이론에 대해서 의의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끝났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어떻게 완결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알았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그냥 그대로 정보 파악하는 거니까, 자, 일치하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1번 실어증은 후천적 뇌손상으로 인해서 언어처리 장애가 생기는 거. 아까 밑줄 친 거. 실어증, 후천적 언어처리 장애 뭐 이런 거야. 2번 실어증 환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이 발전했다. 당연히 뇌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은 실어증 환자일 거고, 연구에서 이론들이 점점 발전하는 걸 이야기했으니까 복잡하다는 게 발전한 거야. 복잡하다는 건 정교하게 설명했으니까 훨씬 더 발전된 거라고 봐야지. 3번 베르니카가 제시한 모형은 오늘날 언어 처리 과정의 표준은 아니지.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이 되겠지. 3번이 틀렸네. 4번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이 발전함에 따라, 이거 통시적 관점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했지, 그지? 설정되는 언어 중추의 개수가 점점 많아진다. 이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자, 어디 있는데? 2번에 맨 끝에 발전했다의 뜻이야. 같은 말이. 이게 국어 문제는 원래 그런 거야.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5번 리시타임은 뇌에서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영역의 구체적 위치를
밝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게 두 번째 한계였지 아까. 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2번으로 갈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자, 기억 한번 볼래? 기억은 선생님이 그거겠네. 기억은 리시트. 리시트하임 모형이고 니은은 베르니케 게시인드 모형이다. 자, 그러면 설명으로 적절한 1번. 기억은 실제 발음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게 한계라고 그랬잖아. 발음기관이 빠졌다. 니은은 기본 시각 영역과 기본 청각 영역을 새로운 언어 중추로 추가했다라고 그랬어. 추가했다. 추가했다라는 게 나와. 뭐가 추가되는 게 중요하지. 뭐가 추가됐어? 기본 시각과 청각 시각은 언어 중추가 아니야. 이거는 감각 기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어 중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이게 지금 틀렸잖아. 알았어? 무슨 말이지? 시각 자극, 청각 자극을 수용하는 곳이 기본 시각 영역, 기본 청각 영역인데 얘네들은 언어 중추가 아니란 말이야. 틀렸지, 그지? 3번. 3번 볼까? 살짝 돌려놓으면 헷갈릴 수 있어. 자,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야, 니은과 달리 괄호 묶고. 다르다는 얘기는 서로 내용이 다르다는 거잖아. 니은을 살짝, 니은과 달리를 묶어버리면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만 따지면 돼. 기억은 듣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는 뒤에 있는 거지. 니은이지. 그러면 이거 순서 바뀌었잖아. 니은은 기억과 달리. 왜냐하면 기억보다는 훨씬 정교해지고 발전된 이론이 니은이기 때문에 니은이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4번. 자, 기억과 달리 괄호 묶고. 니은은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에 송부된다고 보았다. 자, 이 말도 틀렸잖아, 지금. 왜? 리시트하임 모형에서는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가. 맞았어. 그런데 베르니케 게시윈드 모형을 보면 듣기 과정에서 기본 청각 영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이 나와. 이 말은 기본 청각 영역은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을 수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로 먼저 하고 기본 청각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지. 알았니? 그렇다면 두 가지 모두 다라고 하니까 기억과 니은 모두라고 해야 되네. 이게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기억과 니은 모두 베르니케 영역에서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 베르니케 저장. 맞았네. 둘 다 베르니케 영역은 저장되어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여기 4번 조심했어야 돼. 자, 3번 문제. 가의 이유를 추론한 거다. 가 한번 볼게. 가는 보니까 브로카 영역을 두 번 거치는 복잡한 순서. 그게 뭔데? 말하기 과정이라고 했어. 그러면 추론한 거니까 여기서 내용 찾지 말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자, 가장 적절한 거 1번.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개념 중심부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치? 리시트하임에는 개념 중심부라는 게 없잖아. 있어? 아, 아니구나. 있다. 있는데 저 뒤쪽에 가야지 없어지는구나. 맞아. 그럼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순서가 틀린 거 아니야? 네.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만있어 봐. 적절한 건데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직접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직접 정보를 송신한다. 이건 듣기 과정이네. 지금 보니까. 그지? 아, 네. 듣기 과정. 우리가 지금 복잡한 과정은 말하기 과정이니까 이건 듣기 과정에서 맞았어. 베르니카에서 개념 중심부로 마지막에 가는 게 맞는데 그건 듣기지. 네. 우리는 지금 밑줄친 가는 말하기니까. 2번. 브로카 영역과 개념 중심부 사이의 정보가 쌍방향으로 수신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해석이야. 왜냐하면 쌍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뒤쪽이지, 뒤쪽. 여기는 지금 일방향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일방향, 쌍방향 조심하고. 3번.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사실은 직접 송부할 수 있다고 나왔어. 반대로 얘기한 거잖아, 지금. 원래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브로카 영역과 개념 중심부 사이에서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즉 일방향으로 직접적으로 송부할 수 있다. 듣기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직접 송부 가능하다.
4번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시트하임 모형에서는 말하기 과정에서 직접 송부를 못해. 그러니까 어디를 거쳐간다고? 베르니케를 거쳐간다고. 그러니까 개념 중심부, 브로카 영역, 그 다음에 베르니케,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으로 다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바로 갈 수 있으면 이 4단계가 아니야. 2단계, 2개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베르니케 영역을 거쳐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앞뒤가 모두 브로카 영역이니까 2번 나오게 된다는 거지. 정답은 4번이네. 그지? 직접 송부가 어렵기 때문에 베르니케 영역의 직접 송부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 브로카 영역을 거쳐서 베르니케, 그 다음에 다시 브로카로 간다. 알겠지? 네. 4번 맞았어. 그 다음에 5번.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사이에 정보가 쌍방향으로 송부되기 때문에, 이건 또 무슨 해석이래? 쌍방향은 맞는데 이게 복잡한 절차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야. 왜냐하면 만약에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을 직접 정보가 송부될 수 있으면 굳이 브로카 영역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별표. 사실은 이건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적어놨어. 틀린 거 찾는 거야. 1번. 가에서는 의미령성하고 단어를 찾는다. 그게 베르니케 영역에 하는 일이잖아. 그 다음에 각해. 각해는 청각의 형태의 정보를 시각으로 바꾼다. 각해가 청각을 시각으로 찾아봐. 맞지? 맞잖아. 쓰기 과정에서 청각의 정보를 시각으로 전환하는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베르니케 영역으로 전달하잖아. 각해가 하는 일이야. 아까 거기 청각 시각 나온 그 부분이야. 그래서 각해는 그 청각의 정보를 시각으로 전환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 베르니케로 보내는 거야. 맞았어. 3번. 다는 베르니케 영역인데 각해에서 처리한 정보를 받아 의미를 해석한대. 이거는 브로카 영역이지. 의미 해석은 브로카야. 저장 나오면 베르니카고. 알았지? 자, 이건 틀렸네. 3번이. 4번. 나의 쓰기 하는데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게 뒤에 거 베르니케 게시인데 특별한 영역이란 말이지. 쓰기를 하는데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바로 브로카 영역이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운동 영역으로 이어질 거 아니야. 운동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그게 이제 브로카 영역이 만들어진 거거든. 신경적 지식. 이 단어 나왔지, 그지? 신경적 지시를 한다. 맞는 얘기. 그래서 여기 3번은 쓰기 과정에서는 각해가 처리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브로카 영역으로 송부하는 거니까 이거는 틀렸다고 얘기하지. 다가 아니라 라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네. 5번 문제 한번 볼까?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리시트하임 A, 게시윈드 B, 리시트하임 게시윈드라고 했어. 진단할 만 내용. 실업증 환자의 관찰 결과 문법에 어긋난 문장 밑줄. 그 다음에 조사 어미 밑줄. 단어 조합 밑줄. 자, 이렇게 하면 그 특정 단어가 좀 떠올라야 돼요. 1번. A는 B와 달리, 즉 리시트하임은 게시윈드와 달리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하겠군 이라고 얘기했는데, A는 있잖아. 자, 잘 들어봐.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단어가 무슨 형태로 저장된대? 소리였어, 소리. 응? 그러면 단어의 조합이라는 건 이거하고 관련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만 처리하는 게 베르니케 영역이야. 베르니케 영역이 된다. A가 뭐야? 리시트하임이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야. 청각이란 말이야. 소리. 그러니까 이건 좀 틀렸지. B번, 2번. B는 A와 달리, 자, 그럼 B는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하겠군. 브로카 영역. 게시윈드는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지 생각해 볼까? 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 지금 여기 실업증 환자가 이런 걸 못한다는 것은 브로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걸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브로카 영역에 대한 진단을 내릴 거야. 알았니? 그러면 A와 B 모두
아, 이건 브로커 영역이 문제가 있는 거네라고 진단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A는 브로커 영역이, B는 베르니케 영역의 손상이 틀렸지? 모두 브로커 영역이야. 그 다음에 4번. A는 개념 중심부란 말 나왔어, 그지? 네. B는 브로커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하겠군. 이라고 했는데, A는 의미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부분이 개념 중심부라고 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해석이지, 그치? 그치? 맞지? 의미 해석인데. 여기 의미가 나오나 봐봐. 없잖아. 5번. A, B 모두 브로커 영역, 이거 정답이 5번이네. 브로커 영역이 저런 걸 하는 영역이라고 두 사람 모두 그렇게 연구의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답이다. 6번으로 갈게. 문맥에 따라 A부터 E까지 바꿨으면 자, 선생님, 문맥에 따라 비추 잠깐. 이건 있잖아, 사전적 의미가 아니야. 사전적 의미하고 우리가 문맥적 의미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거거든. 자, 1번. 명명하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 붙이는 거야. 린네의 명명법 뭐 이런 거 있잖아. 생물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야. 린네의 명명법. 뭐 종속 과목 관문계에서 분류해갖고 이름 딱 붙이는 거. 그걸 명명이라고 하는 거거든. 맞았고요. B는 뭐야? 대두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롭게 드러나다, 올라오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옮겨지면서라고 하면 안 되지. 옮겨지면서라고 하면 안 되고, 옮겨진다는 건 달라지는 거니까 뭐 이전된다든지 뭐 이런 의미가 갖는 거고. 2번 틀렸네, 그지? 대두한다는 건 어떤 현상,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게 대두된다라는 얘기야.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거야. 어떤 책상 같은 대가 있는데 그 위로 머리가 불쑥 올라온 거야. 새롭게 올라왔다, 그런 의미야. 자, 그 다음에 3번. 받아들인다, 수용하다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맡는다, 책임을 맡는다, 담당하다, 책임을 담당하다. 따르면, 의거하면, 무엇에 의하면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정답은 2번이고, 마지막 6번은 국어 문제다, 알았지?